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의 AI 관련 기술주 강세, 그리고 달러와 금리 하락까지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왔습니다. 우리 지수는 양시장 모두 동반 상승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쪽에 조금 집중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2,500선을 회복했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 좀 들어오면서 81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특히 에코프로머티가 상장 사흘째 9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또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이외의 이슈는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대형주들 위주의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중대형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온 모양새입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와 좀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주도주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문자번호 두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고민들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담아서 문자 주시면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좀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우리 박수를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어제 공략하셨던 종목이 칩스미디어 하루 만에 또 29% 강한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특가 종목에서 소개드렸었던 칩셋미디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29%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밀림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에서 좀 살아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제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불었고 AI와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꺾여 있지 않은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중장기로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시세를 빠르게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트상으로 매집봉이 계속해서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매집봉, 약간 속임수 매집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매도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선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특가 종목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고수라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송을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말미에도 또 타임특가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종목을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됐던 포인트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수급이 신규주들에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프로머티에 많이 자금이 몰리긴 했죠.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이제 6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 좀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고점 라인으로 잡을지는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수익이 나고 계실 텐데 적정선에서는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우리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1월
11월 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9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시장이 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지난주, 지지난주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시장에 참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생각을 할 때 약간 관성이 작용을 합니다.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반등을 주면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어쨌든 10월 말에서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오늘 새벽, 내일 새벽에 나올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뭐 가이던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겠죠. 근데 그 이슈로 인해서 미증시가 올라가는지 빠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뭐 미선물이라든지 긍정적인 견조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 못 올라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짓눌렀었던 악재들이 수면 아래로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못 미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 고점 부근에 다다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현재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시장 참 잘 보시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좀 주가 흐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계좌 속에 고민되는 종목들 조금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두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이재규 전문가님과 상담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일 로보틱스 궁금해요 보내주신 시청자분 계시는데요. 매수가는 24,707원입니다.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보내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오늘도 조금 빠졌네요. 21,55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나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도 로봇 관련주인가 봐요. 네, 로봇 관련주죠. 뭐 자동화 관련돼서 공장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뉴로메카라든지 T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 자동화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비중과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충분히 수익 매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일 새벽에 나올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른 미증시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24,700원대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21,500원대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대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이제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가격대가 좀 떨어지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10,000원이나 20,000원 같은 자리. 그래서 지금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손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를 제가 24,700원대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지금 주가가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24,700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기업이 24,7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26,000원, 28,000원도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600원 일단 매수가 부근까지만 목표가로 잡고서 보유를 하시고 비중 역시도 15%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비중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유일로보틱스를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대응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만 분석과 시장과 종목이 완전히 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쉽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정드린 이 손절 라인대를 지켜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 대응을 하시고 올라오게 되면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주가가 내려가면 대응, 그리고 올라가면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전략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지금 뷰노 궁금하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뷰노 하면 의료 AI 섹터, 지금 의료 AI 섹터 하면 뷰노 같은 종목들 굉장히 관심 많으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고점입니다. 51,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그리고 비중은 10% 이렇게 담으셨는데 오늘 그래도 뭐 거의 7% 가까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전문가님 38,600원까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소폭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뷰노는 일단 홀딩입니다.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상 제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실시간으로 제가 종목 상담을 드리고 좀 더 이제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AI 쪽이나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초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AI가 움직였고 로봇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가 움직였는데 지금 AI와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2024년도 연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MS,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오픈 AI를 창립했었던 뭐 CEO를 영입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지금 미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애플보다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따라잡는다면 그 이면에는 오픈 AI나 이제 이 AI 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의 이 뭐 챗GPT라든지 오픈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있기는 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AI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의료 AI 의료기기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뷰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하기에도 좀 편해요. 왜냐하면 한 차례 강하게 밀려 내려왔다가 밑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거나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뷰노 같은 경우는 3만 원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수가가 51,000원이죠. 조금 매수가가 좀 낮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처럼 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뷰노가 3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 이거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3만 원. 그러니까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제가 사실 손절 라인대로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비중이 많지가 않으니까.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를 3만 원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리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4만 4천 원 선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4,000원이 굉장히 기술적인 자리라기보다는 현재가 대비해서 약 15%에서 20% 정도 올라오는 구간인데 15%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뷰노 같은 경우도 이평선 기준으로는 정배열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15% 현재 가격 대비해서 15% 올라갈 겁니다. 거기까지 목표가로 하죠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주가가 15% 올라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뷰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오늘 종가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는 44,000원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는 뭐 비중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비중이 크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뷰노까지 짚어봤고요.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 3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계좌 속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상담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지금 문자 주신 분 계시는데요. 한미 반도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한미 반도체 62,000원에 지금 비중은 20% 담으셨어요. 지금 소폭 그래도 좀 손실권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이 그 AI 반도체 ETF 상장하면서 좀 그래도 영향이 있진 않나요? 그렇죠. 네. ETF 쪽으로 이제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ETF 상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그 전에는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가 실제로 ETF 상품이 나오게 되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ETF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도 어디 다른 곳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한미반도체 매수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당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2%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고평가예요. 엄청난 고평가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고평가가 됐고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지 않으니까 낙폭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일단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명분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안 좋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적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물 가격이 돌아서면서 2024년도에는 흑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가능성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 왜 매수가 가능하다, 버텨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이게 가치상으로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6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거를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HBM 관련돼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SK하이닉스 양 납품이 많고요. SK하이닉스에서 내년에 뭐 솔드아웃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으로서 대장주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만들어져 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미증시 빠지면 저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지금 6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가가 61,500원이니까 이 정도 손실은 저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때문에 미증시 빠지면 전 한미반도체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쪽이 멀쩡하게 진행이 되고 미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정드리는 손절 가격은 59,000원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59,000원대로 이탈하게 되면 그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59,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엔비디아 쪽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미증시가 잘 마감이 되면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좀 증시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HBM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역시나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박셀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26,500원에 비중은 20%. 좀 상당히 그래도 담으셨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오늘도 10%가 넘게 빠졌거든요, 전문가님. 18,950원까지 종가가 내려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증 이슈로 그래도 좀 한번 떠올렸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고금리 시대를 끝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약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의 판단 자체를 좀 우리가 완전히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이 기업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양봉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내일 반등을 하고 모레 반등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면서도 반등이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고 오늘의 저점 라인대인 17,8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대를 17,8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더 저렴해졌네, 더 싸졌네, 더 낙폭이 과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상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2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손절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절반이든 4분의 1이든 손절을 한 이후에 더 밀렸을 때 100원이든 200원이든 500원이든 더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박셀바이오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저도 좀 다른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놨었던 이 저점 라인대 17,8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절반을 손절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2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에도 저는 절반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이긴 하지만 2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일단 한번 잘라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에서 이제 내년으로 연초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연초로 들어갔을 때 시가총액이 아니라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했고 이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드린 손절가와 목표가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목표했었던 가격 2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매도를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일단은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오늘의 저점이 17,8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계셔서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롯데관광개발 롯데 관광개발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900원에 20%인데 15,900원. 네. 4분기 실적도 궁금하고 오. 이게 언제쯤 움직일까 궁금해가지고. 언제쯤 움직일지 앞으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궁금하신 거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이 이제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올해 중순쯤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를 한번 냈었죠. 근데 그 네. 이후에 이제 생각보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안 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이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생각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만큼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저가항공 비행사들, 그러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제주도 쪽으로 인원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롯데관광개발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이 됐지만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다. 근데 이 주가를 보시면 언제 가파르게 하락을 했냐면 이 10월 달에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낙폭이 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빠르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흐름 상에서 지금 매수가가 15,900원이시거든요. 현재 주가에서 15,900원까지 올라오려면 40%가 넘게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매수가까지 목표를 하는 것은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식의 목표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롯데관광개발이란 기업이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에서 추세를 좀 돌려 세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목표가를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12,500원대로 의견을 드릴게요. 12,500원대까지 올라오더라도 현재 매수 가격이 15,900원대니까 손실이라서 이게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12,5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또 추세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름에서 겨울이 되고 겨울에서 여름이 되듯이 이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12,500원으로 드리지만 거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롯데관광개발이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되니까 일단 12,500원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경우에는 만 원은 좀 타이트하죠. 만 원은 좀 타이트한 부분이고 현재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9,500원대를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9,5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일단 뭐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고 절반 매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롯데관광개발이란 기업의 현재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평가된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거기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전량 매도가 아니라 절반 매도만 했다가 추후에 저점을 다시 잡으면 그때는 재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다 보면 이거는 손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됐거나
다시는 그 주가까지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렸고 그 손절가를 이탈할 때 절반 매도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업의 가치상으로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잘 좀 힘 좀 내시고 잘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롯데관광개발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목표가 12,500원대, 손절가 9,500원 절반 매도까지 잘 지켜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리드요. 솔리드요.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00원에 10%인데요. 아유, 답답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지금 좀 손실 중에 있어서 좀 앞으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수익 중이시죠? 아, 수익 중이신가요? 네,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소폭 지금 그죠? 조금 수익 중이시구나. 네네. 지금 10%의 솔리드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보유하시면 됩니다. 솔리드 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네, 2024년도에도 좋다고 네, 말씀하세요. 네, 좋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예언 그냥.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너무 지루하다, 뭐 힘들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네. 과정에서 지금 매수가보다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네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기 관련돼서 변압기 관련돼서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리드 같은 경우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 당장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응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절가는 5,3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가는 6,5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잘 지켜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기회는 지금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시는 타임특가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어제 타임특가 종목이 또 29%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해 준 만큼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와, 칩스앤미디어 대박이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시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과연 어떤 종목들로 쏠쏠한 수익률 챙겨주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 특가 종목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를 할 텐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기업이 두 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뉴프렉스라는 기업이랑 그리고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 그리고 히든 기업이 하나 있었죠. 히든 기업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가까이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어쨌든 좀 습관처럼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보름이 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연중 고점 부근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좀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을 5일 이동 평균선이나 20일 이동 평균선 같이 이렇게 기술적인 기준으로 원칙으로 좀 잡고서 보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게 되면 추세가 좀 이어져서 우상향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그 설정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HTS라든지 MTS에 설정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고수라인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쌍고점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점에서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다 속임수 봉이었죠. 속임수 매집봉이었습니다. 실제로 영망치가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터지더라도 거기서 매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건 우리가 일봉만으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봉단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분봉상에서 주포가 이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봐서 주포가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자리는 매집봉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 하단부,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고서 지지를 받는 이런 자리에서 이 하단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매수한 주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단부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세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망치형 캔들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거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몸통이 생겼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간 것 아니냐.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딱 6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금력이 큰 주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너무 순진하게 믿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리뷰의 시간인데 제가 어제 종목을 2개밖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더 보면서 기존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제가 어제 소개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올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오늘까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계속해서 쭉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눌림목 자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눌리면 좀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너무 매수하기 좋은 자리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 매수 타점 자체를 좀 늦춰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제 생각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율은 2024년도 상반기 때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종가 부근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온 기업 중에서 휴젤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차트는 오늘 종가가 아닌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보시면 오늘 종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최대 상승률이 이제 10%가 넘어갔는데 이 휴젤 같은 경우도 2024년도 1분기 이내로 미국 진출이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덴티움이라는 기업인데 히든 종목이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을 하나씩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10월 말부터 히든 종목을 한 종목씩, 두 종목씩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하락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덴티움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관련주로서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만 우리나라 시장이 잘 넘어가면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히든 종목이었죠.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부분이죠. 고수라인과 닿아 있을 때 공략을 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사기죠. 거짓말쟁이인 거고. 근데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된다면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월 31일 날 처음으로 제가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인 것 같네요. 이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을 지금은 이제 게임주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꽤 있죠. 게임주가 이제 공매도 금지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올라왔다가 게임주도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G스타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게임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도 엮여 있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크래프톤을 게임주의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때만 해도 게임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서 제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해요. 여기 빨간색 선 라인 위에 올라오게 되면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분석이 먼저예요. 내가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그 기업 중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해 본다면 이렇게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들은 이제 지난번에 공략했었던 기업들 그동안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여기 보시면 어제 공략했었던 칩셋 미디어죠. 30% 올라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제가 넣어놓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휴젤도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덴티움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고 뭐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올라왔고요. 10월 말에서 10월 30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은 상승률이 꽤 커요. 여기 보시면 크래프톤 30%. 아까 전 거는 이제 기존에 최신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고 이게 이제 최신 가격이 반영이 된 거죠. 21만 500원, 28%, 대성창투도 26%가 올랐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1%가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이제 특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려볼 테니까 방송 계속해서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를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데요. 이재규 전문가님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켜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스캔하시는 방법입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비밀번호 4989 입력하시면요.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뿐만 아니라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방법과 노하우, 또 고수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안하게 방송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지금 비올 같은 종목도 지난주 종목이었는데 11.5%, 그리고 휴젤이 8.1%, 덴티움 8.5%, 정말 많은 종목들로 우리 이재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노란톡방 지금 오늘 꼭 참여하셔서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또 우리가 계좌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수익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거래 대금이 실리고 정배열 쪽에 놓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공략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특가 종목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코스피를 좀 넣어놨습니다. 코스피를 지금 화면에 넣어놨고요. 이제 다음 화면에 코스닥을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기술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고수라인인데 지금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도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강하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전 우리나라 시장이 연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여러분. 코스닥도 둘 다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잘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12월 달까지 혹은 내년 1월 달까지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지수에도 우리가 고수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특가 종목으로 준비한 기업은 토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준비를 한 부분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용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용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카지노, 이 게임에 들어가는 그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캐파가 큰 게임 기업 1, 2, 3, 4를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출뿐만 아니라 올해 3분기부터 실제로 매출에 잡히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이제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8년도까지 연평균 10%대의 성장이 되는 시업에 10%씩 성장하는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오늘 좋은 시세가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토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있다면 노란톡방에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꼭 한번 들어오셔서 도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히든 종목으로 좀 넘어갈게요.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히든 종목입니다. 기업 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빠진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던 상황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보셨었던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하단부에서 움직이는 기업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아니죠. 이 다음 화면에 있는 기업인데 바로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기업보다는 좀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주력 사업은 국내 1위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국내에서 점유율 8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예전에 덕산 네오룩스라는 OLED 소재 관련주를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속주로 제가 준비한 기업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가격 전략, 종목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또 타임특가 종목으로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덕산 네오룩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2의 덕산 네오룩스라고 합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498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시장 이렇게 대응 전략 짚어봤고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7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